네, 안녕하십니까. 소방단기에서 소방학, 소방관계법규를 강의하고 있는 백소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2023년 소방공무원 합격 스텝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2022년 소방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2022년 시험 과목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소방학 개론이 그런 과목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소방학 개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첫 번째 특징으로 잡아놓았죠. 아마 응시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역대급 불소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제 경량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 시험이었어요. 우리 22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 시험의 출제 경량을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화재 공학 또는 우리 과학적인 내용을 많이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2022년도 시험에서 문제들을 한번 쭉 훑어보게 되면 우리 기존의 문제들에서 조금은 방향성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앞으로 23년도 시험부터는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조금 변형하거나 혹은 기출문제를 비슷하게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과학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방향을 틀어 준비해 놓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 그래프 해석과 계산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한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각각의 지점을 설명하는 내용들 굉장히 많이 다루긴 했지만 만약에 이런 준비를 꼼꼼하게 안 해본 학생들이었다면 시험장에서 느꼈던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준비하지 않으면은 시험장에서 알고 있던 단어도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우리 소방시설의 작동 흐름과 관련된 문항들이 기존과 조금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었죠? 우리 원래 소방시설의 설치, 우리 시험 범위를 한번 보게 되면 설치 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 제가 작동 흐름이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많이 물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준비하셔야 돼요. 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우리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는 보통은 구성 요소나 작동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 혹은 포소화 설비에서 혼합장치의 종류 외에는 출제된 이력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 어떠셨나요? 엄청나게 고난이도로 많이 물어봤어요. 아마 준비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흔들리셨을 거예요. 부합 흡입 방식의 옥내 소화전 설비의 구성 요소를 묻는 문항, 그리고 우리 작년에 안타깝게도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작동 흐름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준비하실 때 단순히 그냥 글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접근을 다양하게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특징들을 반영해서 우리 22년도 시험의 특징을 반영해서 23년도에는 조금씩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우리는 준비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22년도 우리 소나이스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고 어떻게 시험을 응시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카페나 우리 채팅을 통해서 각각의 수험 후기들 그리고 시험 후기들이 쏟아졌는데요. 그 중에 일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강의 시작 전에는 기본 강의를 듣기에 너무 늦은 시기가 아닐 정도로 걱정되었지만 들을수록 이거다 싶었습니다. 뒤에 내용이 우리 중요한 멘트가 되어질 거예요. 저는 진짜 쌩암기를 너무 싫어하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이해하며 개론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 내내 워딩에 대한 중요성, 다르게 표현됐을 때 고민하는 방법 등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후기를 통해서 우리가 소방학 개론을 바라볼 때 우리
이해는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느끼셔야 돼요. 이해를 베이스로 공부한 학생들이었다면 이번 시험에서도 조금은 시험장에서 해석해내는 능력들을 키워냈을 거예요. 반영하고 문제풀이를 가능했었을 겁니다. 거기에 서브적으로 암기는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반영을 해서 우리가 소방학개론을 접근하고 그리고 조금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소방 관계법규 부분을 보게 되면요. 교수님이 도식화해 주시고 강조해 주셨던 거 매일 회독하며 공부했더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3개월 앞두고 나서 이론 강의 듣기 시작했습니다. 법규의 큰 틀과 특징을 잡으니 진짜 포인트들이 잡히더라고요 라고 하는 후기가 쏟아졌어요. 우리 법규 같은 경우에는 학개론이랑 조금 다른 과목이죠. 우리 원리를 이해하기보다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이 보통 초반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습니다. 그러고 나면 뒤에 가면 힘들어서 뒤에 부분을 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소방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학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받아들이려고 하면 전체 큰 틀을 먼저 도식화해서 흐름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뒤에 세부 암기들을 추가해 나가는 방향으로 준비해 두셔야 돼요. 안 그럼 처음에 에너지 많이 쏟고 뒤에 가서는 우리가 힘이 빠져서 제대로 1회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조금씩 만들어간다 생각하고 흐름 먼저, 특징 먼저, 큰 틀 먼저 받아들인다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처럼 시험에서 고득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공부 방법으로 어떤 커리큘럼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한번 우리 23년도 커리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소방공무원 합격 스텝 커리큘럼입니다. 우리 스텝 0의 입문 이론부터 스텝 5의 우리 모의고사 이론까지 계단을 차곡차곡 밟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 우리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합격 스텝 커리큘럼 우리 혼자 걸어가다 보면 우리 끝까지 가기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중간에 새어나갈 수도 있어요. 본인이 힘들다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다 보니 우리가 조금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가기 위해서 저와 함께 이 합격 스텝 커리큘럼을 밟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소방공무원이라고 하는 나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구성으로 우리 입문 강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우리 스텝 0의 입문 강좌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우리 소방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 소방하기 조금 어색하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 소방학과 친해지기 위해서 입문 강좌를 먼저 수강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생초시 학생들의 경우에는 입문 이론을 꼭 수강해 주셔야 자연스럽게 한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요. 안 그럼 우리 기본 강좌에서 처음 내용들을 새로운 내용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새로운 게 많아? 라고 생각하면서 좀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 입문 강좌에서 내가 이런 거 공부하는구나 한번 공부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입문 강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우리 입문 강좌는 보통 연소에 집중되어서 다른 내용들은 다루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구성해 놓은 입문 강좌 같은 경우엔 연소, 화재, 소화, 위험물 등등등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을 다 한 번씩 훑어보게끔 구성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배우는 재난 파트까지 정리해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 기본 강좌로 넘어와 주시면 자연스럽게 스텝 1을 밟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세부 커리에 대해서 계단들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스텝 1 기본 강좌입니다. 우리 소방을 처음 시작하는 초시 학생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꼭 제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처음으로 시작돼야 되는 기본 강좌입니다. 뒤에 있는 어떤 스텝을 밟아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꼭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강좌가 기본 강좌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색하고 우리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 소방학에 대한 용어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 소방학의 현상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우리 기본 강좌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22년도 대비에 비해서 23년도에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우리 22년도 시험에서 과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과학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습득하는 시간을 조금 더 추가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순 암기는 우리 지양합니다. 각각의 현상들과 원리,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으로 우리 수강을 해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 6월 달에 기본 강의를 진행하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요. 우리 스텝 2, 우리 심화 강의입니다. 제가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를 별도로 뜯어서 구성해 놓았어요. 왜 뜯어 놓았을까요? 우리 보통 우리 심화 강의 들으려고 하면 기본 강의 다 늘었는데 심화 강의까지 꼭 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왜 들어야 될까요? 우리 22년도 시험에 대비를 해보게 되면 제가 22년도 대비로 수업을 진행할 땐 기본 강좌와 심화 강좌를 묶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22년도 시험을 보게 되면 내용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 겉에 있는 우리 내용들을 다 묻기보다는 세부적이고 깊게 물어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내용들을 많이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기본 강의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강좌와 심화 강좌를 뜯어서 준비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은 어색하게 느끼실까봐 조금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우리 나무에 줄기와 가지를 만드는 작업이 우리 기본 강좌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나무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잔가지를 만드는 작업들이 우리 심화 강의가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무의 줄기와 가지가 탄탄해야 잔가지를 만들 수 있듯이 우리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가 더욱더 중요한 강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심화 강의가 왜 있냐고요? 우리 초시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본 강의에 조금 더 힘을 실어 넣는다면 제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신선한 자극들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왜요? 본인들이 계속 기본서를 공부해오다 보면 내가 다 알고 있다. 착각하는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에서 다양한 자극들을 주면서 심화 강의를 듣다 보면 우리가 작년에 놓쳤던 부분들을 챙겨가고 이번에 복수의 칼날을 갈 수 있는 강의가 심화 강의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서는 제가 심화 강의를 더욱더 강조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화 강의까지 넘어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스텝 3 우리 기출 스텝입니다. 우리 기출 스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출제 경향을 몸으로 느끼는 과정을 밟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20년도 시험부터 시작을 해서 20년도, 21년도 시험부터 계속 출제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20년도와 21년도에서는 조금 난해한 문제라든지 혹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한 문항, 두 문항 중간중간 존재했다면 22년도 시험부터는 또다시 출제 경향이 변화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묻고 과학적으로 너 이해하고 온 거야? 라고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최신 기출문제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소방청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을 띠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껴보는 강좌가 우리 기출 스텝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텝 4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은 중요한 콘텐츠 중 한 가지예요. 단원별 문제풀이 킬러 요약 스텝입니다. 우리가 기출 문제풀이에서 넘어서서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게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기출에서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조금 더 시야를 이제 넓혀가도록 할 겁니다. 각 단원별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고 시험장에서 문제의 문항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연습하는 강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단순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요약 정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판 도식화를 통해서 핵심 요약 정리를 해두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스텝에서 진행될 각 단원별로 문제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주어졌을 때 머릿속에 내가 이거 이렇게 한판 정리했었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떠오를 수 있게끔 이 스텝 4에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내가 요렇게 정리했었지 저렇게 정리했었지 머릿속에 사진처럼 떠오를 수 있게끔 준비하는 강좌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 강좌에서 꼭 꼼꼼히 정리해 두셔야 요 스텝 5에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어요. 제가 그 표현을 우리 암기형 두뇌로 만들기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서 머릿속에 실전 대비형 암기형 두뇌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강좌에서 요약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텝보다 제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여러분들의 이제껏 공부했던 과정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시그니처 강의가 될 거니까 초시생, 재시생 할 것 없이 모두 주목해주는 강좌가 되어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스텝 5, 우리 마지막, 우리 하프 동영 모의고사로 진행되게 될 건데요. 우리 아직 실제 소방청에서 시험 문제 문항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지고 공지되진 않았습니다. 기존 그대로 20문항으로 갈지 혹은 조금 더 늘어나서 25문항으로 갈지 정확하게 공지가 되진 않았지만 이 공지의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 1월 달쯤 되면은 아무리 못해도 이쯤 되면 공지가 완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에 맞추어서 그리고 최신 출제 경향을 적극 반영한 최고의 고퀄 문제로 구성된 모의고사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 대비한 하프 모의고사를 1, 2월 달에 그리고 실전형으로 준비되어 있는 우리 실전 동영 모의고사를 3월 달에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22년도 시험과 시험 대비했을 때와 동일하게 우리 난이도를 나누어서 구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하프, 동영 모두 동일하게 우리 빨간불, 파란불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우리 빨간색의 불에 우리 빨간색을 띠는 불은 우리 온도가 낮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온도가 낮은 불들을 우리가 빨간불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불 모의고사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난이도가 낮은 문항들을 한번 풀어보고 우리 시험이 또 어떻게 어렵게 출제될지도 모르죠. 그런 것들도 적극 우리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항들로 구성된 파란불 모의고사까지 하루에 빨간불, 파란불 모의고사를 한 회차씩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우리 실전 시험의 트레이닝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3개월 동안 열심히 하고 나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 쉬운 문제가 나와도 혹은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익숙하게 문제풀이 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해 나갈 겁니다. 우리 22년도 시험에서도 빨간불, 파란불 모의고사가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문제가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피드백들도 있었지만 어렵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피드백에서 나중에 온 것들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이 문항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가면서 준비했던 것들이 실제 시험에서 힘을 발휘했습니다 라고 하는 피드백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어땠어요? 우리 고퀄의 해설 강의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우리 이 강의에서는 단순히 문제풀이만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풀이를 위한 해설이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된 주변 이론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내가 이 문제의 답을 맞췄다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모의고사가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스텝 1부터 시작을 해서 스텝 5까지 전체적인 기본 커리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본 커리만 쭉 밟아오면 중간중간에 자극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특별 강좌, 우리 특강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특강이에요. 첫 번째 특강은 우리 22년도 시험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22년도 시험에서 나왔듯이 우리 그래프를 해석하고 그림에다가
정리하는 연습, 이것을 다시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는 특강을 준비해 놓았어요. 소방학개론 그림 그래프 특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껏 공부했던 내용들, 스텝 1부터 스텝 3까지 준비했던 내용들 중에서 내용들을 그림에다가 다시 녹여내보는 작업을 하는 특강을 준비해 놓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우리 소방학개론에서 계산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까지 동시에 잡는 계산 문제 특강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1월 달과 12월 달 사이에 특강으로 준비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23년도 시험을 적극 우리 기출문제를 반영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싶다면 이 특강은 꼭 수강해 주셔야 할 강좌들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강입니다. 우리 개정법령 특강인데요. 이전보다 저는 이번 이 개정법령 특강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반드시 꼭 수강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강조드릴 거예요. 왜 그렇냐? 제가 카페를 통해서도 많이 공지를 했지만 우리 23년도 한 해는 우리 법령 개정이 굉장히 많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나진 않았지만 예고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순차적으로 반영하면서 공부해야 되게 될 거예요. 특히나 우리 입법, 화재 예방 소방에서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이 우리 화재 예방법과 그리고 소방시설법으로 나누어지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법령이 이 12월 달에 끝나게 됩니다. 법령이 시행이 12월 달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2월 달 이제 내가 앞에서 공부 다 해왔는데 12월 달에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다 보면 수험생 여러분들의 머리가 혼돈스러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혼돈스러운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개정법령 특강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강좌는 23년도 시험을 위해서는 꼭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개정되는 부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중요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다면 이번 23년도 개정법령 특강은 반드시 수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정되는 부분들을 일일이 확인하기보단 개정법령 특강으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강좌가 되어질 거예요. 꼭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 강좌는 중요한 내용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작년 한 해에 시험치기 일주일 전에 시험을 우리 119 특강을 진행을 하고 많은 적중률을 내었던 우리 119 파이널 특강입니다. 시험 치는 주 월요일 날 시작을 해서 시험 치는 월요일 날 수업을 문제를 풀고 나서 시험 치는 날 그 주 토요일 날 갔더니 똑같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면서 많은 익숙한 문제를 만들어냈던 119 파이널 특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 문항들에 대해서 각 단원별로 119문항을 풀어봄으로써 단순히 문제풀이가 아니라 전체 내용을 1회독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빠르게 1회독을 하고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빠르게 캐치하면서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는 강좌로 1등 강좌로 뽑힐 수 있으니까 우리 119 파이널 특강까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특강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 커리와 특강까지 있는데 저는 초시생이고요. 저는 재시생인데 어떻게 강의의 커리를 타야 할까요? 커리 탑승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 이렇게 탑승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기본 커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 초시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커리를 탑승해 주시면 됩니다. 입문 강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심화 강좌를 제외한 모의고사 커리까지 쭉 탑승해 주셔야 돼요. 제가 첫 번째 입문 강좌에서 생초시생 필수라고 적어 놓았죠. 우리가 생초시생 필수라고 적어 놓은 것만큼 처음 소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입문 강좌를 먼저 수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 강좌로 넘어와 주셔야 우리가 소방학에 대해서 조금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이한 점이 있죠. 선생님, 초시생은 심화 강의 안 타도 돼요? 스킵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스킵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를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해야만이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더욱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넘어서 꼭 자기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순히 수강했다, 내가 기본거리를 탔어가 아니라 내가 공부한 내용을 자기화하면서 중간중간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과정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 과정을 심화 강의를 스킵하는 대신 이 2달의 과정에서 기본 강의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꼭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공백기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공백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가 엄청나게 탄탄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고 그 다음 기출커리로 넘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재시생의 경우에요. 항상 앞에서도 강조드렸지만 꼭 제발 기본 커리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기본 스텝부터 밟아주셔야 돼요. 우리 재시생들이 보통 우리 뭐 기출이라든지 문제풀이라든지 재시를 준비하게 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문제풀이 강의부터 넘어오게 되는데 재시생일수록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꼭 접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지금 출제 경향이 변한 시점에서는 꼭 기본 커리부터 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좌에서 내가 이렇게 이전에 작년엔 이렇게 접근했지만 올해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작업이 기본 강의에서 진행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선생님 기출 커리가 왜 빠졌어요? 우리 재시생의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공부해왔던 것들을 무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방향들이 우리 기출에서는 이미 다 녹아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출 커리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출 커리의 목적은 우리 소방청의 출제 경향을 우리 파악하고 느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재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우리가 소방청의 출제 경향으로 많이 준비해온 것들이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이미 많이 풀어봤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재시생의 경우에는 심화 강의와 문제풀이에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기출커리는 살짝 스킵하고 심화 내용과 문제풀이를 함께 조금 더 중요도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해서 스킵해 놓은 내용들 중 한 가지예요. 선생님, 저는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22년도 문제는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우리 카페에 22년도 문제 다 업로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2년도 해설 강의도 다 업로드 되어져 있으니까 재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책값도 무시를 못하죠. 그러면 기존에 기출문제집 있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 22년도에 출제되었던 부분들만 추가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스킵하고 조금 더 다른 곳에 나의 에너지를 분산해 넣자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시생과 재시생의 우리 커리 탑승법까지 정리해 보았어요. 이렇게 쭉 커리를 탑승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제가 잠깐 소개로 한 가지 우리 23년도에 좀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중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스텝 1에서 스텝 5까지 맞춤형 집중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멀리 있지만 우리 오프라인 수강생들처럼 정시에 수업을 받고 그리고 선생님 저 관리까지 다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수강생 여러분들은 별도의 집중관리 프로그램이 있으니 주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의지박약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의 커리 우리 집중관리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이렇게 같이 끝까지 커리를 완료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관리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소방단기 홈페이지나 우리 카페를 통해서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커리 안내는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2023년도 소방 공무원 합격 스텝 커리큘럼에 탑승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만들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저절로 일어난 연수의 결과가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부를 지펴야 한다. 즉, 우리의 합격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우리 연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산점,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즉,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부를 지필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꼭 준비해 두셔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즉,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한 여러분들이 굳은 의지를 만들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1년 동안 커리를 탑승하고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은 당연히 겪어야 하는 현상들 중 한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좌절의 순간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만들어 놓아야만이 그 과정에서 이겨내고 다시 스스로를 부를 지필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굳은 의지를 꼭 만들어주고 오셔야 끝까지 커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 도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본 강의에서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꼭 굳은 의지를 만들고 오셔서 본격 강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